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직 공인중개사 집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부동산 창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저 진짜 자격증만 있고 실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업해도 될까요? 창업을 먼저 할까요? 취업을 먼저 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그런 고민들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뭐 개업을 하자니 당연히 겁이 많이 나고, 또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저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고, 참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당장 부동산 창업을 시작해도 될지 안 될지 딱 정할 수 있는 5가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최소 3가지 정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부동산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부동산 개업, 창업이라는 게요, 막연한 기대만으로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하기에는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신감 하나로 개업했다가 무모했던 거죠. 어떨 때는 월세랑 공과금, 관리비 이런 거 낼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잠도 안 오고 하루하루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예전에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좀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무실을 차린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처럼 계약이 막 터지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오픈빨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하면 2달, 3달, 아무 소득 없이 시간만 흐르는 경우도 많아요. 소득은 없는데 임대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광고비 나가고 계속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집 생활비까지 합치면 정말 이제 숨이 턱턱 막혀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문 열었을 때 정말 손님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부동산 자리를 인수받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었던 곳에 아예 생으로 처음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계약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당시에 보증금 내고 집기 이거저거 사고 나니까 정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달 이거 계약 안 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돈이 없이 한다는 게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게 보이고 또 열정이고 자신감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이렇게 돈이 없는 상태로 하게 되면요, 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부담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무 경험입니다. 부동산을 책으로만 배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특징이 공부는 잘했는데 사람 만나는 거, 영업 이런 거, 계약 이런 거는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책으로 배우는 부동산과 실무 계약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약서 하나를 쓰더라도요, 계약서 쓰는 그 자리에서 막 특약 조율하고 임대인 설득하고 막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이미 다 정하고 양쪽 이렇게 온 건데도 막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막 바뀌어버리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던 것들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법 좋아하시는 중개사분들은요, 계약 매출 이런 쪽으로 잘 되기가 힘들어요. 막상 실무에서는 법보다는 협상이거든요. 법 원칙 내세워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나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이 부동산 자격증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실무 경험 없이 시작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요 5가지 중에서 이 3개 이상 해당되면 개업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컴퓨터입니다. 요즘 진짜 컴퓨터, 특히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내 사무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블로그, 인스타 이런 곳, 네이버 부동산 이런 곳에 내 매물이 안 보이면 사실 문의도 별로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 고객일수록 더 그래요.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검색이 되는 중개사, 또 후기가 많은 사무실, 이런 곳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시기 전에 블로그 글 쓰는 방법, 뭐 매물 사진 찍는 방법, 뭐 매물장 쓰는 방법, 기본적인 양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건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사실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권리금 몇 천만 원씩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특히 SNS 잘 활용할 줄 아시면 몇 천만 원 사실 버는 셈이죠. 근데 나는 SNS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이런 분들도 다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게요, 저희가 하는 그런 SNS는 어느 정도는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뭐 엄청난 기교를 요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시면 60대 70대 분들도 하십니다. 제 수강생 분들 중에도 60대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다들 배워서 잘하십니다. 오히려 더 잘해요. 왜냐면 성실하시거든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배운 대로만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기교를 넣다 보니 그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닌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SNS 능력은 요즘에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전문직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수 능력이 되었어요. 이 핸드폰 하나만 잘 써도 매출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대면 영업이에요. 아무리 전자계약이 발달하고 요즘에 점점 더 온라인화 되고 있다곤 하지만 결국엔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뭐 투자자분들 뭐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의 말, 요구, 이런 감정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큰 돈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이 중에는 감정이 좀 격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민하지 않으신데 이런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좀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민감한 질문이라든지 좀 날카로운 말들이 좀 오가기도 합니다. 중개사는 그 모든 걸 감정 상하지 않게 또 결과가 좋게 이끌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대인, 임차인 간의 문제인데도 막 임대인은 막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하기도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고성을 지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손을 막 벌벌벌 떨었었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사실 없는 분들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 무던하신 분들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MBTI랑 다른 게요, 내가 I라서 못하고 E라서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영업직이어도. 보면은 I여도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내성적인 거, 외향적인 거,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넘길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부동산 시작하면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경쟁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좀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면 이 중개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 버티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매달 1000개의 부동산이 망한대요. 그만큼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부동산은 이 부동산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뭐 비교적인 비수기에는 더 힘든 일인 게 맞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요, 이 일 자체를 그냥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특기도 중개, 취미도 중개, 그냥 하루 종일 일에 몰입해서 삽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중개사들끼리밖에 안 만나고요. 저도 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래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냥 뭐 중개사나 한번 해볼까? 중개사 자격증이나 한번 따볼까? 이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 중에 한 최소 3개 정도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시간 벌고 돈 버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시작하시라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 게임은 장기전입니다. 누군가는 조급하게 뛰쳐나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준비해서 3년 안에 억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내가 너무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실무적인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소공으로 중개 경험도 조금 쌓으시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드래곤볼 모은다는 생각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하기가 좀 막막하신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집사임당 클래스 강의가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중개에 대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